자, 우선적으로 가장 임팩트 있는 그 소식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소식과 함께 여러 소식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당 안에서뿐만 아니고 당 밖에서조차 이준석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2명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준석의 그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 오세라비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행동이라는 그 단체의 그 시민단체의 대표입니다. 이 오세라비 작가는 페미니즘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성인지 감수성 트러블, 자, 등등의 그 저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오세라비 작가 등등, 자, 92명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자, 이준석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성명문에서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당장 사퇴하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통한 집권은 사치란 말인가? 대선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이준석의 난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끊임없이 합법적으로 선출된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각종 미디어를 이용해서 겁박을 하고 웃음거리를 만들면서 후보 바보 만들기에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 자, 이준석의 그간 행태는 눈뜨고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자, 한없이 가벼운 언사는 마치 그 6살 먹은 아이와 논쟁하는 듯이 논리적인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 아기가 성을 내고 보채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자, 세간의 널리 퍼진 말과 같이 문재인 정부는 야당복 하나는 타고났다를 매 순간마다 확인하게 된다. 그 중심에 이준석의 어이없는 행태는 과연 야당 대표인지 여당을 대변하는 인물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이준석은 이미 당 대표로서의 그 리더십을 상실했고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열망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 근원적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를 방해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대선 후보가 주역이 아니라 이준석 자신에게 언론의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언론 성애자라도 된단 말이냐. 자, 그간 보여준 이준석의 키치함과 수수께끼와 같은 언행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사건은 이준석의 정체를 알게 하는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한다. 바로 수백억대 투자 사기로 2016년 9월 구속 수감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와의 관련성이다. 이준석은 2013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시절부터 2016년 김성진이 구속 수감될 때까지 긴밀한 관계였다. 이준석은 2013년 2차례 성상납 그리고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료는 김성진 투자 사기 사건 그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복사한 대전지방법원 재판 기록에 다 나와 있다. 자, 이 사건은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 의해 폭로되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한 평판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들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검찰 수사 기록, 공판 기록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일,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넘길 수는 없다. 자, 이는 권력형 성비위 사건으로 이준석을 지지하는 일련의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허위 미투, 성범죄 무고 그런 사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성상납,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당대표, 온갖 기이한 행태로 대선 후보를 흔들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에 골몰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당대표가 이대로 직책에 머물러 있어야 한단 말이냐. 자, 성토 대상이었던 민주당의 권력형 성비위 사건을 이것을 대하는 잣대와 동일한 케이스이다. 이준석 사건을 그냥 넘긴다면 민주당의 내로남불, 우리 편은 괜찮아. 자, 이런 위선적인 이중잣대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이준석은 지금 당장 탈당을 하고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성상납 의혹을 말끔히 벗고 다시 돌아오면 될 일이다. 청년 정치의 허상과 허탈함을 다시금 절감한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 있다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은 채로 분탕질을 치고 유유히 탈당한 조성은 사태에서
교훈은 단 한 가지도 얻지 못했나. 청년 정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이준석은 더 이상 청년들을 우롱하거나 모욕하지 말라. 이준석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그 염원을 짓밟고 역사 발전의 대역죄인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 지금 당 내에서 이준석 비토가 커지고 있고 탄핵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당 밖에서 그 당원들조차 이준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밖에서 이 거물급 정치인들도 이준석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 3일자에 자신을 향한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을 하면서 조롱을 했던 무소속 손학규 대선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이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그 전날에 그 기자들이 의원총회에서 그 당대표 사퇴 요구를 한 거, 그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으니까 내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 자, 그들이 손학규한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조수진, 김재원 최고가 대의를 위해 사퇴한다면 또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 안철수를 임명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손학규와 안철수 후보를 조롱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손 후보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선배 정치인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라고 질타를 한 것입니다. 손 후보 측의 설용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학규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준석과는 다르다. 이러한 제목의 입장문인데요. 이준석 대표를 두고 자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선배 정치인의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말길 바란다. 미래가 촉망되는 청년 정치인이 자, 이번 기회로 성숙한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흰 눈이 날리는 겨울이 되어야 소나무의 절개를 알 수 있다. 라는 경송창어세안이라는 말이 생각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안 후보 측은 자, 이준석 대표를 두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그의 입 밖에는 없다. 자, 그러나 그 가벼운 언사를 당 내로만 쏟아내주기를 기대한다고 호소를 한 것입니다. 자, 신나리 부대변인은 3일 저녁에 이 대표의 비상식 언행, 가벼운 언사는 당 내로만 쏟아내길. 자, 이런 제목의 논평을 내면서 이준석을 비판한 것입니다. 자, 신 부대변인은 여러 구설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궁지에 몰리니까 사리 분별이 어려운 모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자당의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그 이준석 대표의 그 발언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의식과 기본적인 품성에 또 한 번 그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이준석 대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 그 정용환 부장검사 쪽에 배당을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은 어제자로 대검으로부터 이준석 대표의 사건을 이첩을 받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로 이송을 할지는, 이첩을 할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자,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죠. 그 6대 범죄의 하나입니다.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부패 영역,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준석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자,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부패 범죄의 경우에는 수수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뇌물, 5천만 원 이상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고발된 범죄에는 그 정치자금법 수수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치자금법 위반, 이 혐의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5천만 원 이상의 수수가 있어야 하죠. 자, 그리고 지금 고발된 죄명은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자, 알선수재 혐의가 있다면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5천만 원 이상을 수수했다면은 자, 이걸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확정적으로 중범죄를 자행했다는 취지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재명의 육성으로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주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이재명은 이런 TV조선의 특종에 대해서 자신의 육성에 대해서 특종을 했던 이 TV조선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주민들이 민간 개발을 요구를 하면은 공영 개발은 성남시가 배불리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면서 초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발언한 내용은 대장동 수사에서 배임이 있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과 떨어진 공단 지역과 결합 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수천 세대 개발이 추가가 되었고, 자, 거기에서만 수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그 이익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남욱 변호사와 같이 이 대장동 팀 그리고 원주민들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장 상황을 몰라서 이런 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2011년 성남시가 낸 보도 자료에서는 대장동에 3,100세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대장동을 한 10km 정도 떨어진 신흥동 1공단과 묶는 결합 개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공원을 1공단 부지에 몰아지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동에는 2,800세대를 더 지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2015년 1월 23일자에 운중동 주민 신년 인사회에서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하고 지금 1공단을 결합구역으로 고시를 해놨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합 개발을 통해서 2,561억 원이 든 공원을 기부 체납받은 것이 업적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합 개발이 민간의 이익을 천문학적으로 늘려준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취지는 2014년 4월경에 남욱 변호사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주민 설명회에서 개발 이익이 이득이라고 남 변호사는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후보는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제외가 된 것도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서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재명은 이미 스스로 초과 이익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초과 수익이 날 것을 미리 인식을 했다면 당연히 배임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